백일 청춘. 정혜연 장편소설. 0. 조석호는 죽다 살았다. 보통 죽다 살았다라는 말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생사의 문턱을 넘나들다 살아난 사람에게 하는 표현이지만 그는 정말로 생물학적으로 죽었었고 눈을 떠보니 살아났다. 단순히 심장이 멈춰 의사에게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화장장에 들어가기 직전 살아 돌아와 관을 두드렸다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었다. 사후에도 꿈을 꾸는 건가 싶어 고개를 흔들고 뺨을 수십 차례 때려봤지만 그럴수록 선명한 오감과 통증이 현실이 맞다고 알려주었다. 그는 생소하게만 느껴지는 방 한가운데 앉아 주변을 이리저리 둘러보았다. 방에 달린 싸구려 MDF 문짝은 온통 긁힌 채 칠이 벗겨져 있었고 손바닥만한 방은 비좁기 그지없어 문을 열고 들어오면 곧장 맞은편 벽이 코에 닿을 것 같았다. 구닥다리 장롱에는 과연 고를 수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옷이 빽빽이 들어차 있었다. 장롱 옆에 붙은 책상 위에도 책 대신 벗어놓은 옷들이 쓰레기처럼 쌓여 있었다. 온 주변이 그야말로 눈뜨고는 볼 수가 없을 만큼 지저분하고 더러웠다. 시큼한 땀냄새가 빠지지 않아 코가 얼마나 간지러운지 수시로 재채기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건 따로 있었다. 대체 왜? 석호는 떨리는 손을 더듬어 옆에 있던 스탠드 거울을 집어들었다. 아무리 봐도 거울에 비치는 건 처음 보는 소년의 얼굴이었다. 넓고 반듯한 이마, 오똑한 코, 짙은 눈썹과 또렷한 눈동자, 탄력 있는 볼과 명료한 입술선. 평생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얼굴이었다. 석호는 고개를 젓고는 벌떡 일어났다. 소년은 175cm 정도의 키에 군살은 없지만 근육질도 아닌 평범한 몸매였다. 굳이 구분하자면 날렵한 축에 가까웠다. 팔을 위로 뻗자 낮은 천장에 무리 없이 손바닥이 닿았다. 구불구불한 머리를 눈썹까지 내려오도록 기른 건 거슬렸지만 그래, 이 정도 얼굴이라면 더벅머리 스타일도 봐줄만 했다. 연예인까지는 아니어도 어디 가서 주눅들 외양은 아니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이 얼굴과 몸의 주인이 된 석호가 올해로 65살이라는 점이었다. 전날 새벽에 분명 그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죽어가고 있었다. 단지 안에서만 인맥을 잘 쌓아도 정적에 어디든 연줄을 댈 수 있다는 리젠트 더 플랫 아파트. 거기서도 로열층으로 꼽히는 10층이 바로 석호의 집이었다. 오동나무로 만든 옷장과 같은 재질의 문갑, 그가 직접 주문 제작한 느릅나무 침대와 중국에서 구매해온 화리목 소재의 사방 탁자는 고가구 수집상들도 침을 흘리던 작품들이었다. 그만큼 고급스러운 방이었지만 정작 그는 그 속에서 혼자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다. 석호는 온몸에 오른 열이 떨어지지 않아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다. 땀이 흠뻑 빼어 침대가 젖어드는 게 느껴질 정도였다. 허공에 붕 뜬 것 같았다가 다시 깊이를 알 수 없는 땅속 끝까지 끌려 들어가는 감각이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다.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목 안쪽에서 끓는 가래도 뱉지 못했다. 가슴은 헐떡이는데 숨은 쉬어지지 않았고 구조 요청을 할래도 손 하나 꿈쩍할 수가 없었다. 한 달 가까이 기침이 멎지 않는 게 심상치 않아 병원을 찾은 것은 얼마 전이었다. 가슴에 통증이 있고 목이 자꾸 쉬는 건 힘을 써 기침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열없이 기침이 떨어지지 않아 고생한 적은 일전에도 있었기에 병원을 찾기 이전까진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었다. 그렇게 사흘간 금식과 이름을 알 수도 없는 검사에 끌려다닌 끝에 그는 폐암 4기라는 진단과 그 처방으로 주는 마약 Sample complete. Ready to continue?